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덜남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20대 여성분, 닉네임 미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도 정말 사람이 다시 한번 무섭다고 느끼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나님이 겪으신 섬뜩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무서운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아버지와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었죠.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였고 거기다 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힘든 일이 있거나 의지할 사람은 학교 친구들 뿐이었죠. 그 와중에 아버지가 하던 일이 대박이 나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더 바빠져 얼굴 보는 게 더욱 힘들어지더군요.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계시더군요. 누구세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 못 들었냐며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빠, 저 아줌마 뭐야? 그때는 저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아주머니를 집으로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를 대신 하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한참 뒤 아버지에게 문자 답장이 왔는데 오늘부터 같이 지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거부감이 들어 아주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고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한결같이 저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덕분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차츰 변하기 시작했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건 물론이고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께 의지를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점점 아주머니와 가까워졌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사실 아주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연애를 하던 사이였는데 단순 연애가 아닌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저희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모든 걸 알고 나서 저도 두 분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벌써 아주머니와 5년이나 같이 시간을 보냈으니 거부감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소소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저는 정식으로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죠. 다른 가정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물론 새엄마지만 친엄마 못지않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재결합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쯤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지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고 저 또한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친구를 만나고 저녁쯤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부부싸움이 잦아진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단순 싸움이 아닌 뭔가 큰 사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도 말이 없으시고 새엄마는 저를 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나? 갑자기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저는 현관을 열었더니 건장한 남성 두 분이 말도 없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누구세요? 남자들은 아버지에게 서류 한 장을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아버지가 들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 팔을 잡고 저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렸지만 남자들은 힘으로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저기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들은 돌아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때 방으로 들어간 새엄마가 짐을 싸고 나오더니 말도 없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몇 달 전부터 새엄마는 아버지에게 둘이 나가서 살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혼자 지내도 상관없다고 아버지를 설득시켰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와 어릴 적부터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터라 새엄마 의견에 반대를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새엄마는 변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이상한 말까지 했다더군요. 제가 정신병이 있어서 같이 지내기 힘들다는 말까지 했다던데 그렇게 친절했던 새엄마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그 일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는지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이유였죠. 새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마 저에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넘겼던 거죠. 새엄마는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날 밤 집으로 건장한 남자 2명이 방문을 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불면증 때문에 신경정신과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력을 핑계 삼아 저를 입원시키려는 생각이었죠. 새엄마는 입원에 동의를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동의를 하지 않아 싸움이 일어났고 아버지 결정에 열이 받았는지 새엄마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무서우면서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몇 년간 한 집에서 같이 지냈던 친엄마 못지않은 새엄마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게 됐는데 알아본 결과 강금 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엄마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는 이미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는 상습범이었고 다른 남자와 2집 살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놓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려던 계획이었는데 아버지가 굳고 반대를 하자 화가 나서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새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보험도 알고 보니 사망시 수령인이 새엄마 앞으로 되어 있었죠.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저희 집에 들어와 5년이나 가족 행세를 하며 살았던 건지 설마 저를 살해할 계획이라도 세웠던 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지금까지 제 핑계를 대며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쓰인 돈은 전혀 없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결국 아버지와 저는 더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내 편인 척 정말 다정했던 새엄마였는데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